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작보다는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등이 나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오늘도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역시나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밀리면서 이제 음봉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가는 한 1.58% 정도 막 이렇게까지 해서 고가까지 찍고 올라왔다가 지금은 0.86%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 있죠. 지금 1.18%대 상승을 출발했는데 지금 0.92%대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가가 이렇게 빵 떴다 보니까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내려가는 종목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불러요. 외바닥이라고 부르는 요 흐름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무너지지 하다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여기서 이제는 기로에 딱 서 있었는데 이제 위로 빵 치고 올라간 게 이제 미국장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왜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지수가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예전보다는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잡히고 있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이제 소매 판매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가 하겠죠. 소매 판매 쪽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수를 보는 건데 그건 또 줄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줄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하면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소비가 줄어들었다 해서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는데 왜 증시가 오르지? 약간 좀 모순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 소비가 줄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반대쪽으로 야, 소비가 줄었다는 말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시장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올라가는 그림과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미국 지금 지수 거품이 좀 심한 것 같다. 아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너무 금리 인하만 믿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시각으로는 역시나 아니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건 맞지만 디플레이션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5.5%나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겨우 이제 2.몇 프로, 3.몇 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 지금 고금리가 더 유지가 될 텐데 너무 금리 인하 김치 국물을 빨리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서 일단은 주가가 시가부터 딱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오고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뭐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PF 리스크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됐고 저축은행 리스크도 역시나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역시나 요즘에 이제 금투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투세도 지금 이거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나오게 되고 공매도 금지 전후가 돼가지고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지도 지금 약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딱 그냥 들여다봤을 때 야, 이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 따라가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서 이제 우리 중국 다음으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못 올라간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2019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나는 기업들도 많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지수는 위에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인식들도 나오게 되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긴 있죠. 증권주라든지 대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몇몇 기업들 제외하고 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만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오늘 지수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게 된 가장 주요한 종목이 뭐였는가 하면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적자에서 이제 약간 흑자 예상을 하고 있고 흑자폭을 좀 키워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팔아가지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연말까지 이게 정말로 많이 팔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2차 전지 때도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승승장구해서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빵빵빵빵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에코프로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달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 탈 없으면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변수가 생긴다면 좀 달라지겠지라는 것을 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데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아직까지 감산 끝난 거 아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제 슈퍼 초호황이다 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이 기대감들이 만약에 꺾여 내려가게 되거나 이 상승세가 멈추게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올 이유 그러니까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기에서 딱 따져본다면 증시가 이게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자니 불안 요소가 너무 많고 또 내려가자니 그래도 시장 좀 좋을 것 같고 기대감도 있고 기업들도 괜찮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우리는 간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외바닥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고점을 뚫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뚫으려고 시도는 했으나 종가상으로 좀 밀리면서 고점 뚫는 걸 약간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쌍봉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쌍봉이 나오면 안 돼요. 쌍봉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지수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해야 되는 것을 그냥 뚫어버리고 시원하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반도체 투자라든지 고점 투자라든지 지난 화요일에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신규로 사가지고 막 상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리스크 있는 시장이니까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 그래서 5월은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5월은 조금 지지부진할 거다. 그리고 약간 관찰하는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가 조금 대응하는 게 맞고 지수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이걸 뚫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매수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러면 무조건 다 물리는 건가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코프로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실적은 안 좋지만 주가가 내려가다가 지금 보면은 이거 왜 이러죠? 내려가는 방향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가는 게 보여준다는 것을 에코프로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좀 주려고 하나 보다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가 보자. 저도 지금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죠. 그죠? 머리가 바뀐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날씨가 바뀌어서 뭐 머리를 잘랐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관찰.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도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돈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신다면 증시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두에게 안 좋은 장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또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대비를 해놓고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대응 전략을 챙겨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 이노베이트요. 이노베이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뭐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닌데 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비싸게 산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N자 반등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섣부르게 일찍 들어가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내려왔으니까 싸니까 사야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중 접근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건 왜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했냐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고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내려간다 한들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박자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이고 되게 잘하신 거긴 한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항상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면 좋지만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내려갈 때 사놓고 기다린다면 수익이 나지만 내려갈 때 여기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더 내려갔을 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갔을 때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20% 이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갔을 때 현금을 더 마련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20%만큼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 40%까지 비중을 늘린다고 계획을 짜신다면은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도 아무 상관없는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자금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은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뭐 밖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면 현금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40%의 비중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담스러움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담이 안 된다면 25,000원대까지라든지 2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자리 잡는 걸 보고 내려왔다고 사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자리 잡는 걸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롯데이노베이트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떤 테마로 엮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IT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죠? IT 시스템 통합 훈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 해갖고 전기차 충전 판매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랑 IT 쪽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구나.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테마상으로만 본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고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중에 대한 걱정만 좀 잘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 바로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한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좀 더 잘 낮춰 놓으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비중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늘린다면은 26,000~27,000원에 자리 잡는 걸 보고 늘려라. 지금 자리는 한 29,000원까지 8,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요.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35,000원, 5,000~6,000원대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보수적으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아이러니. 지금 뭐 TV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 TV로 이야기하면 저랑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TV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화로 이야기할게요. 전화 통화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이로닉. 하이로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780원에 10%입니다. 8,700 얼마요? 8,780원에 10%인데 예. 지금 오늘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산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샀어요? 오늘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요? 예, 예. 그럼 수익 나서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네요, 계속. 좀 더 벌려고 안 팔았죠. 그렇군요. 일단 그렇군요. 뭐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우리가 조금 절제할 수 있고 욕심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은 손실 날 것도 수익이 나게 되어 있고요. 수익이 안 날 것도 수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진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욕심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안 팔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회를 날려먹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매일같이 불확실성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수익이 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죠?
이럴 때 그냥 팔아버렸으면 수익을 좀 많이 챙겼을 텐데 뭐 저기서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분위기 자체가 얘가 지금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는 반등세가 아직까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도 아직까지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들고 가볼 만은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 8,7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들고 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뭐 7,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시청률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고 가기만 하면 유리한 가격입니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더 사도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 8,700원이 매수가를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안 팔았으니까 생긴 일인 거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세상으로는 7,500원짜리쯤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7,500원쯤 왔을 때 반등이 나가는 거 안 나가나 확인 한번 해보고 사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안 나가면 얘가 이제 한 6,000원대라든지 5,5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밀리게 되면 저기서 이제 반등이 있나 없나를 좀 체크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서 다음번 상승의 수익을 좀 많이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 생각에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살아있는 한 지수가 밀려버리면 얘도 빠집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처럼 외바닥으로 올라와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이 살아있으면 아마 10,000원에서 한 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그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을 좀 챙겨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빠져도 덜 억울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10%대 정도 수익이면 아주 괜찮은 수익이기 때문에 10,000원대 가깝게 올라오게 되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 3분의 1이라도 일단 매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나머지로는 거래량이 만약에 이 종목이 봅시다. 거래량으로 딱 따져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700만 주 정도, 500만 주 정도에서 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은 아마 11,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됐다. 그럼 조금 더 욕심내고 거래량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비케어. 유비케어요? 네, 4,800원에 5%예요. 4,800원에 5%. 잘 샀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제가 5%를 매입을 했는데 잘 샀어요. 종목이 네.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이 회사가.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도 싸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금 봤던 하이로닉도 그렇지만 의료기기라든가 지금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들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 이제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으로 잡기에는 괜찮은 자리였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 5%가 조금은 이제 아쉽긴 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사도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험을 해봐도 됐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5%는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해도 될런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더 사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5%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5% 정도 더 늘리셔가 10%까지 맞추시고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비중을 늘리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월 한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 보니까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의 역사를 보면 저기가 바닥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몇 개월, 며칠만 보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우리 한 10분만 나보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단정 지어버리는 거. 10분 보고 뭘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앞만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갈수록 무겁게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밑으로 빠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늘려버리는 전략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10%까지 현재 자리에서 늘릴 거라고 한다면 내려왔을 때 비중을 20% 내지 30% 이렇게 늘릴 수 있는 현금이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종목을 사놓고 현금 있으면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종목 사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잘못됐을 때 현금으로 마련했던 것을 다른 데 써버렸으니까 얘가 잘못되면은 얘도 처치곤란이고 걔를 샀는데 걔도 물리면 걔도 처치곤란이고 종목만 많아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잘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건 현금 비중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네. 10% 정도 이렇게 더 10%까지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다면 전 15%까지 늘린 다음에 밑에서 30%에서 40%까지 늘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접근한다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뭐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똘똘한 한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뉴비케어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비중을 좀 실어서 간다면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얘가 올라갈 때까지 잘 어루만져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네. 비중 늘리시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4,000원 이하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빼놓고 조금 대기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전문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한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고요. 24,600원에 15%요. 네. 일단 이 자리가 뭐 시청자님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고점이에요. 이런 고점 라인 때는요, 우리가 수익률도 크게 낼 수가 없고 수익률을 크게 노리면 안 되고 들고 있는 분들 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도 실적은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주가가 좋아지면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업은 자기 일, 자기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주가가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업이까지 올라온 것은 결국은 아래쪽에 있을 때부터 좋았던 기업이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정고점을 뚫려 안 뚫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데 뚫지 못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큰 메리트가 생기지 않고 이게 크게 쌍봉을 그려가지고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쌍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쌍봉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식 증시에는요. 그걸 왜 알려져 있는가? 쌍봉 만들면은 역사적인 고점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쌍봉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쌍봉을 그릴 수 있다 또는 쌍봉을 그려가지고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빠질 때는 얘는 깔끔하게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24,6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얘 변동성이 좀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변동성을 너무 견디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얘가 지금 뭐 15,000원부터 여기까지 50%, 60%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한 10%대도 안 되는 수익을 막 내려고 하니까는 뭐 배 아프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률을 낮게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중이 지금 15%라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 오늘 매도하시는 것도 전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24,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쌍봉은 아니고 위쪽에서 버티다가 다시 한번 위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27,000원 뚫는다면은 신고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요거는 현 상태에서는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되 나머지가 이제 27,000원 뚫으면요. 좀 강하게 갈 겁니다. 한번 뚫으면요. 뚫으면은 거의 한 20-30%대까지 강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 이제 다 판다 생각하고 지금은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뚫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리스크가 걸린다고. 여기가 뭐 아니면 도자리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건데 안 되면 크게 물리기 때문에 나는 물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4,000원이 무너진다면 매도를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놔야 24,000원대 매도해도 좀 덜 억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고가 자리에서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27,000원 돌파, 24,000원 손절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텍이고요. 드림텍이요? 예.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11,600원에 15%입니다. 얼마요? 11,600원에 15%입니다. 11,600원에 15%요? 네. 일단 드림텍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시청자님도 뭐 매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었을 거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시청자님하고 봅시다. 2021년 전에 얘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변동이 이렇게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효과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V자 반등으로요. 그럼 요때를 빼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때를 딱 빼놓고 지금 저때 변동성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강 상태라고 하죠. 우리 증시가 2021년 호황장을 빼고 나면 거의 다 소강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소강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8,900원에서부터 14,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딱 중간 자리가 어딘가 했더니 11,600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딱 매수가네요, 희한하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코로나라는 호황장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또 뭐 전염병이 재발해가지고 뭐 다시 또 새로운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다른 거 하나 코로나2 나와가지고 뭐 다시 또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 아니고서는 저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긴 좀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저걸 빼놓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시청자님이 돈 벌기 좋은 자리에 사놓은 것 같은가 아니면 어정쩡한 자리에 사놓은 것 같은가 보자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예. 좀 어정쩡. 어정쩡하죠, 그죠? 왜냐면 9,000원에 보서 14,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가운데 제가 이게 색깔을 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있는 선을요, 색깔을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뭐 오늘 제가 초록색으로 입었으니까 초록색으로 딱 바꿨습니다. 어때요? 저 자리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진짜 딱 여기가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거의 절반인데 잘 보세요, 시청자님. 2020년부터 해갖고 코로나 끝난 상황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온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하고 여기 네 번 하고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을 보니까 하나, 둘,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셋, 넷, 다섯, 여기 오랫동안 여기 뭐 한 7개월, 8개월, 여기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네모가 맞나요? 동그라미가 맞나요? 네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물리는 기간이 많을까요? 수익 나는 기간이 많을까요? 물리는 기간. 그러니까요. 그거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림텍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가격에 사놓으니까 나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본인만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셨겠지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얘는 딱 누가 봐도 9,000에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9,000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벌리진 않겠죠. 밑으로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정쩡한 가격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사셨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 반등 안 나오고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매수가는 추가 매수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낮춰버릴 수 있어요. 밑으로 끌고 내려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현진 멘토는 안 물립니까 하면 물려요. 워렌 버핏은 안 물립니까 하면 물려요. 주식 고수들은 안 물립니까 하면 다 물려요. 근데 대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다 수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추가 매수를 얼마나 잘하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9,000원에서 자리 잡는 걸 좀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해요. 이런 자리를 무시하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다음번에 9,000원에서 반등이 나가나 안 나가나를 확인해가지고 저기서 약간 지지가 된다면 뭐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밑으로 7,500원이라든지 뭐 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한 번에 많이 낮아질 수 있어가지고 처음 이 잘못 샀던 가격을 제대로 돌려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내려간다 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더 살 거라면 내려가는 걸 즐겨라. 그래서 지금 일단 1차로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9,0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000원. 밀린다면은 이거는 7,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두 자리, 그러니까 9,000원에서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해서 저 자리에서 확인이 좀 됐을 때 덜컥 추가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 한번 더 주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 하기 전에 확인 한번 하고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밀린다면 7,500원에 추가 매수 한다면 드림텍이라는 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상하니까 매수가를 한번 바꿔냅시다. 아시겠죠? 그 매수하실 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매수한 수량만큼 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내 비중은 3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자금을 잘 마련해놓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이고 운이 좋았네 하고 그냥 얘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14,000원대까지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부산과 천안으로 갑니다. 시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은 오후 2시에 할 겁니다. 2시에 영화의 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실 2층에 있습니다. 잘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은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와 11시이기 때문에 시간 차고 없으셔야 됩니다. 바꿔서 가면은 저 못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천안에서는 잘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죠. 그런 유튜브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을 보유해도 되는 종목인지를 진단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웅진 싱크빅 계속 보유해도 되는 기업일까요? 이 기업을 이제 보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웅진 싱크빅 이거를 보유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지금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교육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아주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사업을 하면서 AI 연구소부터 해갖고 AI 학습 데이터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짱짱짱짱 좋아질 것인가 하면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AI 학습 데이터를 쓰면서 우리 이제 좀 변화를 주면서 온라인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 하면 저출산인데 지금 요즘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오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쟁점으로 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분명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빵빵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기업은 아니게 되죠. 그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가면서 지수가 지금 반도체 쪽으로 돈이 이렇게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겠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내려간 자리에 샀는데 더 내려간다고 해서 겁낼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하락의 끝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끝에서 상승을 할 때 내가 물려있는 공간이 너무 크면 너무 클수록 상승이 나왔을 때 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내가 유리한 자리인가 불리한 자리인가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는 지금 웅진 싱크빅이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리한 자리에 사서 들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급히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2,000원에서 만약에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민을 해봐도 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어가지고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땐 끼가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튀어오를 때 얘는 최소 한 50%에서 7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 튀어 올라가면 아마 시청자님도 3,000원 이상 대에서 수익 내서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리 잡는 걸 보고 충분히 지켜보고 나면 다음에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여기서 횡보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시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을
95,200원에 매수하셨는데 15%를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급락 매매라는 것이 재밌는 매매이긴 한데 쉬운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럼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은 뭐 가져가면 어떤 기업인가요?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이걸 왜 샀나요? 이걸 왜 가져가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음료 파트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주가가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이슈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주가가 빠졌을 때 이슈 생각 안 했을 거고 여기도 안 했을 거고 여기도 안 했을 거고 여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렇게 내가 주식을 들고 가면서 겪어가면은 뉴스 때문에 이거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난 차트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내려갔을 때 이유 생각 안 하고 내려갔을 때 사놨으면 돈 벌었겠다. 내려갔을 때 사놨으면 돈 벌었겠다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대 음ung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무슨 내용 때문에 주가가 박살났고 어떻게 됐고 안 좋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손들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5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럼 여기는 여기 사놨으면 돈 벌었겠다 싶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매수 잘 하셨고요. 급락 매매가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급락 매매는 기술적으로는 돈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주가 빠지면 싸니까 할인 행사에 박앤세일이나고 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운가요? 마음 관리가 힘들어요. 이걸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오리온은요. 지금 시청자님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목표가를 낮춘다라든지 뭐 안 좋다라든지 어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뭐 한다 이런 거 샀습니까?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나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닌가? 이거 맞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닌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냥 팔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매수하셨다면은 저는 그냥 맞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문제는 이 급락 매매가 조금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1차 하락에서 안 끝나고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한 번 더 내려가니까 더 무섭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냥 더 사버려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대신에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덜컥 사버리는 거 그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8만 원까지 왔을 때 자리 잡는 걸 보고 사야 되겠죠. 자리 안 잡으면 밑으로 한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사면 될 것을 뭐 한다고 8만 원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8만 원에 가깝게 자리 잡는 거 확인해서 비중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겁낼 이유는 없다.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잘 샀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요즘 올라오다 보니까 또 상담이 들어오네요. 넷마블을 지금 10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25% 정도 비중을 담으셨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넷마블 10만 원 비중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에 25%는 비중이 조금 많고 매수가가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긴 하나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넷마블이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끼는 좋은 기업이죠. 올라갈 때 얘는 보통 이렇게 슈팅 한번 딱 나왔다가 100% 이렇게 막 올라오는 기업인데다가 게임 관련주도 원래 그 탄력이 원래 좋아요. 워낙 좋아가지고 탄력 자체로는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테마 중에 하나죠. 가장 좋은 테마는 제약 바이오가 될 거고 그다음 탄력은 아마 게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넷마블 지금 만든 게임들이 전부 다 좀 잘 흥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달 연대기인가 하는 그 게임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조금 깔아가지고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제가 이제 좀 모바일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시간만 좀 있다면 좀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고 유튜버들도 이제 게임 평가를 하는 유튜버들도 지금 벌써 과금도 많이 하고 재밌다고 이렇게 호평을 많이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게임주가 정말 재밌는 게 그런 대작을 만들었을 때 주가가 한번 꿈틀거리고요. 그게 지속이 되면서 수익이 계속 나게 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얘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넷마블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자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흑자로 다시 돌아가서 영업이익 회복을 노리고 있거든요. 적자나는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적자나는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만큼 호재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 이제 호재가 깔려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사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들고 가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는 것뿐인 거지 갈 만한 요소는 다 갖췄다. 그러니까 갈 때가 되면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문제는 지금 10만 원까지 갈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일단 고비가 9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9만 원이 지난 저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10만 원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9만 원을 넘지 못한다면은 다시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9만 원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가면 다시 늘리는 관점으로 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게임 관련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저는 손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 올해는 잘 버텨가지고 내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28,200원에 10%요. 28,200원에 10%요. 예. 이런 자리들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단타 자리거든요. 단타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개인 투자자 중에 10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단타를 못하더라고요. 단타를 하면 맨날 물리고 단타를 하면 맨날 손실이 나요. 단타를 잘하는 건 태생적으로 잘 타고난 감이 있거나 배짱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타고난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단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려요. 근데 이제 단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단타 자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고점이 올라와 있는 자리들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리들. 이런 거는 단타성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별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하는 단타 대응이 아니라 단타의 기본입니다. 단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면 손절입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손절은 지금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3% 이내의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또는 차트를 보면서 지난 자리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리가 있는가를 보고 손절하는 게 맞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25,400원, 25,500원, 25,000원 라인대 이 자리가 지금 무너지면은 밑으로 쭉 빠지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28,000원에 사셨다면은 손실 금액이 좀 클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를 알고 샀다면은 28,000원에 안 샀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사셨기 때문에 모르고 샀다면 손실 좀 각오하고 25,000원대 밀린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일단 단타 관점에서는 맞는 거고요.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중장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꺾였을 때 우하향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고점에서 중장기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단타 관점으로 25,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안 무너진다면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이 종목도. 그래서 테마가 지금 이 종목도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설계 이런 쪽 엮여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요즘에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최근에 또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지수 견인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얘도 단기 반등이 나와서 아마 3만 한 2, 3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밀린 다음에 25,000 손절한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반등이 나가면은 그냥 3만 한 2천 원대쯤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매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시행을 옮길 수 있냐 없냐는 시청자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앱클론이요. 앱 클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090원에 10%입니다. 17,090원에 90원이요. 10%요. 10%요. 산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이게 사시는 이유 있으세요? 잠시만요. 이거 방송이 꺼져가지고. 네, 방송 말고 그냥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게 네. 바이오주가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샀거든요. 그 왜 바이오주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실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근데 같이 샀었는데 하나는 수익 조금 보고 그 실적 좋은 종목에 많이 샀으면은 조금 수익 본 게 아니고 많이 수익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한 마디 꾸니에 담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네. 테마에 있는 업종들을 왜 같이 담아놔요? 제약 바이오는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주를 여러 가지 사놓는 거나 반도체주를 네. 여러 가지 사놓는 건 그거는 계란 하나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했더니 계란도 넣어놓고 오리알도 넣어놓고 메추리알도 넣어놓고 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알을 섞어가지고 놔놨는데 그러면 무슨 위험이 회피가 됩니까? 떨어지면 다 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같은 알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종목을 자꾸 많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은 똘똘한 종목 하나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5개 이상 가져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능하다면 한두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에클론 안 사고 그걸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낮다는 종목을 샀다면 걔가 실적이 괜찮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먼저 움직였을 거고 그럼 얘한테 사놨던 이 돈은 괜히 물려가지고 힘든데 걔는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애초에 그것만 샀으면은 제약 바이오에서 분석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았다는 거 맞았고 실적 좋은 기업이 올라갔으니까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에클론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위암 관련 뭐 임상 받는다라는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하나 말고는 사실 이게 요즘에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거든요. 이런 기업이 유상증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 이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 장마치고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한 20% 그냥 두드려 맞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도 유상증자하는 판국에 굳이 이렇게 적자 나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자가 나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빨리 팔고 나가시고 이게 이제 이 종목이 유상증자해서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업종에 제일 유상증자가 많이 일어날까라고 가능성을 우리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놓기를 제약 바이오를 손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들고 가는 날 어느 평온한 날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유상증자 한다면 시청자님은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20% 30% 물려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뻔할 뻔짜인 기업을 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유상증자가 없다면은 16,000원쯤에서 반등 나가가지고 아마 18,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유상증자하면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제약 바이오가 유상증자한다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라. 지금 여기서는 단기 반등 나오면은 한 18,000 내지 2만 원대 팔아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종목을 다른 걸로 옮기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익 내기 위해서 크게 다칠 필요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택 11,200원에 50%예. 원택이요? 예, 네, 11,200원. 200원 11,200원에 50%요? 50%. 예. 그렇군요. 원택이 최근에 폭락했네요, 그죠? 아, 예.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실적 발표 하루 전날 제가 일단 매수를 했는데. 최악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예, 격언이 실적이- 뭐냐면 예. 주식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은요. 실적 발표 하루 전날 팔아라입니다. 원래 그게 실적이- 공식이에요. 예. 네, 그거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가 마지막으로 딱 그 동투기 가장 어두운 그 시점.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가장 어두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지기 딱 직전이에요, 그냥 거기가. 그러니까 예. 실적 발표를 한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데 크리스마스 딱 지나고 난 다음 날은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나요? 끝났으니까 잘 놀았다나요? 예. 그건 지나가면 실망 끝나는 거잖아요. 기대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일까지가 기대가 되는 거지 생일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합격 발표까지가 기대가 되는 거지 발표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다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딱 그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 실적 발표한다라는 날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근데 발표하고 나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팔아라라는 게 주식의 격언이고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시청자님은 실적 발표 바로 전날 샀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다 빠지니 단물 빠지니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치곤란이죠, 그죠? 다음 그렇죠, 실적 지금 발표까지 뭐. 기다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응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급락 나왔으니까 실적이 좀 어닝 쇼크라고 하니까 망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시의 기본 요소 중에서 급락과 급등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8,500원대 여기서 잘만 버텨준다면은 반등 나가서 갭을 메워서 아마 10,000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팔아낸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그냥 6,000원대나 5,000원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물려 계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마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 방송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드리고 배웁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 전에 팔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제가 드리는 조언들을요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투자 노트에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